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백문백답. 우리 100번까지 갈 건데, 이번 시간은 14번에서 18번. 자, 14번에서 18번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백문백답, 이게 이제 원문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세대 1주택이, 꽤 많더라고요. 몇 번까지 있냐면은, 야, 이게 지금 어디 보자. 24번까지 있어요. 24번. 그래서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1세대 1주택 제가 좀 중간에 좀 나눠서 오늘은 18번까지 보고요. 다음에 19번부터 한 24번까지 또 5개 보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년 21년도가 되면은 또 최종 1주택으로부터 2년 추가 보유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2019년 2월이죠? 아니, 2020년 2월이죠? 올해 2월 달에 기재부에서 최종 1주택에 대한 쟁점 7가지를 어떤 분이 이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서 좀 사례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석을 했는데, 제 책에다도 그거를 이제 원문 그냥 그대로 넣어드려서 보도록 했는데,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대한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고,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혼자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문하고 충실하게 보시되, 세무사 등 전문가하고 꼭 판단 같이 하신 다음에, 비과세도 간편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최악의 경우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20%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좀 미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자, 14번.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B주택이죠. 이거는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당연히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나중주택이니까. 그리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요거는 제가 뭐 계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할게요. 어려우니까 그냥 곧바로 답 보여드릴게요. 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요게 이제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을 더 추가 갖고 있으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2014년 5월에 A를 샀습니다. 19년 2월에 B를 샀고요. 이 경우에 나머지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A를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B를 먼저 판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B주택 팔고 과세, 세금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러면 팔아야지 이 A가 비과세가 되느냐. 원래는 A 당초 취득일 14년 5월부터 2년 이상 지났으니까 곧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추가 2년을 또 보유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A, B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B를 이렇게 하나를 팔면 이게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최종 1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강의할 때 이랬었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팔고 하나가 남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서 2년 더 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년 4월부터 최종 1주택이 되니까 2년이 지난 23년 4월부터 팔아서 24년 1월 요때 팔면은 뭐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4번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한 4개 더 있습니다. 자, 15번.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제가 댓글로 고정을 달아가지고 좀 정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막 100%다 신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제 말은 참고하셨다가 반드시 전문가하고 그리고 세무사분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정보를 알려줄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2분 이상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양도소득세 굉장히 그 유명하신 안수남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조차도 3명하고 상담을 해라. 요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갑시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이땐 당연히 세금이 나오겠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적용 시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요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좀 곧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요때는 이제 1주택 최종 1주택 거기서 좀 예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15년 10월, B가 19년 1월, 그리고 C가 19년 3월. 요게 이제 최종 그 쟁점 7가지 나온 그 사례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C를 팔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C는 3주택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뭐 중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이면. 그런데 남은 A와 B를 보세요. 요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니까 요 A를 곧바로 팔면 원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니까 곧바로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돼야지 비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그거의 제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제외. 그래서 최종 1주택이 돼서 2년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예외니까. 그래서 C를 20년 12월에 팔고 얼마 안 된 2개월 후에 A를 팔아도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해서 15년 10월부터 보겠다. 아이고야. 막 하나하나가 막 살얼음판 같아요. 네.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다시 뒤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을 팔아서 비과세 받았는데 이때 신규 주택 3번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 다음에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 상황 자체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곧바로 좀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5년 10월에 A를 샀고 17년 3월에 B를 샀다. 자, 요 두 개에 있는 상태에서 2018년 4월에 팔아서 A를 비과세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B를 팔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C를 산 거예요. 그럼 C를 사니까 B가 17년 3월이고 C가 18년 5월이잖아요. 그럼 얘 두 개가 또 일시적유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일시적유택 비과세로 봐서 21년 3월, 즉 21년이 넘었지만 B주택 팔면은 당초 요때 취득일부터 봐가지고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거죠. 21년 5월 달에 곧바로 C를 팔아서도 비과세 또 되고. 야,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조금 또 사례가 바뀌어지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설명만 듣고 그래 이거 비과세 될까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해서 일시주택 된 상태에서 1주택을 21년 1월 1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이 경우도 곧바로 갈게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자, A가 16년 9월에 샀고요. B를 16년 12월에 곧바로 샀네요. 일단 얘 둘은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안 되죠. 요건이 지금 틀어졌죠. 그리고 지금 B를 팔았어요. 당연히 세금 나오겠죠. 그런데 B를 팔고 나서 C를 사니까
C를 바로 지금 샀죠. 그러면은 A하고 C만 보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B를 양도하고 곧바로 C를 사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만들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B를 팔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A를 팔아야 비과세 가능하다. 비과세 가능하다. 앞에 16번하고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곧바로 비과세가 안 되고 2년이 더 있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여기 앞에 16번에 있던 A, B는 계속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맞췄잖아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17번에는 17번에는 A하고 B가 1년도 안 돼서 샀기 때문에 일시적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2년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제 말이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은 세무사 상담 받으셔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말씀을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이거를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 좀 더 볼게요. 어디 보자. 18번. 자, 1주택하고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요 1입주권을 양도해서 과세가 되고 나서 최종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냐. 자, 요때 보면은 자, 그림을 바로 볼게요. 자, 2017년 11월에 A를 샀고요. 2018년 11월에 A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서 이제 입주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2월에 B를 샀는데 이 경우에 22년 2월 달에 A를 팔아서 입주권을 팔아서 과세가 됐고 이 경우에 비과세가 안 되나? 어쨌든 얘 과세가 됐고 이거 A를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1주택 B가 남았잖아요. 요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더 기다려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금 이거예요. 자, 물론 A하고 B 둘만 봤을 때는 A 입주권도 뭐 잘하면 비과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경우에는 일단 비과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도 2년을 더 추가 가져가 있어야 된다. 야, 어렵다. 18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도 좀 어렵네요. 예.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요 녀석하고 비슷한 사례는 비과세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사전에 미리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과세는 매우 엄격하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